안녕하세요. 아침 7시입니다. 오늘은 더 디플로맛 4월 30일자 컬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로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쌓는 방법. 카일 페리어. 카일 페리어는 한국경제연구원의 학사 및 이사이며 봉사활동 책임자이고 On Korea, Joint Us Korea Academic Studies 저널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미관계, 한국 외교, 한국 국내 및 국제 경제 정책과 아시아 태평양의 정치 경제에 관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컬럼의 내용이 좀 길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럼은 단순히 한국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서 세계의 코로나 대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의 공급 부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많은 선의를 갖고 접근한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가치이며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만간 진단키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으니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그 선의와 영향력을 확대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발 능력이 충분한 백신 개발에 국가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전 국민 대상의 항체 검사와 같은 선제적인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때이며 5월 1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전북대 이회선 교수의 코로나 진단키트 설계도 세계에 무상 공개하자 라는 의견도 이 교수님의 의견과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다가옵니다. 국가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방역화 시스템이 우리가 동경하던 선진국들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비단 진단키트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진단키트들을 해외에 보냈는지는 한국이 책임있는 역할로서 전 세계에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선의를 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진단키트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이 새로운 공급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 딜레마 외에도 진단키트의 공급에는 국가 간, 심지어는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규정 및 정부의 바이러스 접근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의 공급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 간의 관계와 국가 간 관계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보다 효율적인 수출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방법은 특히 공식적인 외교 아래 단계에서 기존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바이러스 처리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에 위임해온 미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들이 개별적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들의 진단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글로벌 건강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31개 주가 테스트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며 5월 1일까지 점진적인 해제 조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0개 주에서 최소한 하루에 10,000번의 테스트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뉴욕은 테스트를 하루에 10,000건 이상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콜로라도주는 5월까지 해제 조치를 위해 매일 19,550건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지만 최근 실시한 시험은 약 3,4,000건 정도에 이를 뿐입니다. 미국은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진단키트를 수입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백악관이 제안한 미국의 시험 가능 능력인 200만 건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정된 진단키트 비축량에 대한 경쟁은 개별 주들이 필요한 공급품을 받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전국적인 테스트 능력을 더욱 저해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 차원의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대신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지하여 한국산 진단키트를 독립적으로 수입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의 랩제노믹스로부터 50만 번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진단키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 제조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킨 성공의 중심에는 이수혁 주한미국 대사와 호건 주지사의 미국인 아내인 유미 씨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이어 콜로라도주도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의 동아시아 소위원회 의장 자격을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10만 건의 테스트 키트를 구입했습니다. 문성현 주미 한국 대사관 차장은 가드너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특히 콜로라도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하게 상향식 채널과 인적 유대를 활용하여 한국의 진단키트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진단키트를 수입한 브라질로의 최근 선적된 물품은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상파울로 주정부에 의해 구입되었으며, 영국에서는 런던 경제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영국을 좋아하는 영국 LG화학의 한국인 주주 닉 마크햄과 런던 대륙철도청장이 나서서 가능하게 되었지만 결국 영국 정부의 규제로 거래가 지연됐습니다. 상업적인 판매 외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도 진단키트를 기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이 일어나는 동안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의 자국 내 대응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5,000개의 진단키트를 확보했으며, LG그룹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5만 개의 진단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양국 관계와 파트너들의 자체적인 바이러스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파트너들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가들에게 진단키트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효율적인 영향력과 선의는 진단키트의 국내 제조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서만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업체 중 하나인 CJ는 현재 수출되고 있는 주당 300만 개의 진단키트가 5월에 50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키트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분명히 CJ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3월 한 달 동안 약 5천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4월 20일 현재 1억 3,20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해외에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전 세계적인 비극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능숙한 대처는 세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진단키트 판매에서 얻은 어떤 이익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